페널티가 변동금리는 몇천 불이지만 제가 3만 불, 4만 불도 봐요. 3배 강력한 부동산 서비스 팀하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하우스의 설동원 리얼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몰개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 한 분 오늘 모셔왔거든요. 궁금한 것 같은 거는 많이 한번 제가 질문을 여러분 대신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기 몰개지 한지 이제 겨우 23년 차 도승준이라고 합니다. 딱 이제 그냥 제너럴하게 여쭤보고 요즘 어떠신 것 같아서 느끼는 몰개지 이렇게. 솔직히 한 1월 달 그리고 2월 중순까지는 참 한가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3월 들어서 이거 작년도 마켓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자기 뻥 하고 예, 막 딜들이 막 들어오고 손님도 막 전화가 갑자기 막 하루에 몇 통씩 오고 해가지고 솔직히 네. 요즘엔 솔직히 약간 정신이 없죠. 나 몰개지 얼마나 나와요? 나 뭐 몇 프로 나와요? 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탁탁 한번 부탁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로 딱 얘기하면 소득이에요. 무언가가 보여져야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줘요. 앞으로 어떻게 몰개지를 갚아 나갈 것이냐가 아니고 현재 은행에서 봤을 때 매달 네가 갚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은행에서 보는 대출 심사의 기본적인 거고 끝이에요. 인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살짝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심플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고정적인 수입이냐 아니면은 변하는 수입이냐. 고정적인 수입은 내가 그거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회사에서 샐러리나 아니면 아워리 레이트나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고정 수입이에요.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2년치 에버리지도 필요 없고 그냥 딱 그거 곱하기 1년치로 계산을 하고 고정 수입이고 변하는 수입은 이제 동원 씨 같이 커미션, 회사에 주는 보너스 그리고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디비던드 받는 경우에 이런 변할 수 있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되는 자료를 갖다가 근거를 해서 2년치의 평균을 낸 소득을 변하는 소득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죠. 네트냐 그로스라는 질문도 저희가 솔직히 많이 받아요. 고정 수입은 그로스를 봐요. 그러니까 인컴 텍스 떼기 전에 그로스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는 수익 중에서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수입은 네트로 봐요. 왜냐하면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고 내가 라이트오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네트로 보는데 변하는 수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오버타임이나 보너스 같은 경우 아니면은 파트타임 다른 직업이 또 하나 있는 경우에는 그 변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가는 수입이 그런 경우에는 그로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게 몇 프로 다운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되게 난감한 게 50만 불 뭐 콘도를 사시는데 나 몇 프로 다운해요와 한 뭐 200만 불짜리 하우스 사시는데 나 몇 프로 다운해요는 이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100만 불짜리에 20만 불 몰개지를 얻는 사람과 50만 불짜리 콘도에 40만 불 80%를 대출을 얻는 사람은 은행에서는 크게 다르게 보진 않습니다. 쉽게 누구를 주거나 어렵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되냐 안 되냐. 네가 소득이 돼?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줄게. 소득이 안 돼? 그러면 집값이 200만 불짜리에 다운 페이먼트 190만 불 하고 10만 불만 줘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은 없는데요? 라고 보는 거죠. 조금 쉽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 그냥 제네럴하게 되게 디테일 말고 내 인컴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뭐 10만 불이면은 얼마, 뭐 6만 불이면 그쵸? 얼마 이렇게. 네, 요즘에 금리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 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최대 5배. 200만 불 인컴이라도 5배에서 조금 좋아요. 3월달 한 몰개지 경험서 말씀을 드리면은 5만에서 한 6만 5천 정도? 한 4배 반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시면 되고 7만 5천에서 한 10만 정도 사이는 한 5배. 5배. 10만 이상, 12만, 13만 뭐 아니면 뭐 심지어 20만 네. 같은 경우에는 5배 조금 넘게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뭐가 하나가 더 붙냐면은 그 현금인 유동성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더 네. 그만큼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60만 불 몰개지밖에 안 나오는데 네. 70만 불까지, 80만 불까지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법은 워낙 복잡하니까 네, 그렇죠. 전화 주세요 저한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이게 적금 같은 건 안 돼요, 그죠? 돼요. 적금도 돼요. 돼요. 오. 깰 수 있으니까.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위에서 소득 없으면 당신 몰개지 안 나와 맞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네. 잘못된 정보로 저는 몰개지 안 나온다면서 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도 주식에 돈이 있고 내 집 네. 다 페이오프 됐고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이 확보가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그거를 보고서 대출도 또 있어요. 변동으로 갈까요? 고정으로 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100%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은 저기 여러분 시청 구독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거고요.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 네. 5년 안에 파실 거예요? 자녀분이 대학 가세요? 이사 가세요?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나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몰기지도 하나의 약정을 해요. 3년 고정, 5년 고정, 변동금리 약정을 하는데 은행에서 몇십만 불 대출해 줬는데 얘가 이걸 파기를 했어. 그러면은 페널티가 붙는데 많은 분들이 3개월치 이자만 페널티라고 100분 중에서 한 8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하세요. 나 3개월치 네. 이자만 내면 돼. 네. 그거는 변동금리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고정금리는 이자차에 아니면 3개월치의 이자 둘 중에서 큰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2년 남고 3년 남고 고정금리 파괴를 시키면 네. 페널티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50만 불이라고 쳤을 때 네. 페널티가 변동금리는 몇천 불이지만 몇 만 불도 나와요. 3년 나오면은 제가 3만 불, 4만 불도 봐요. 페널티 자체가. 페널티만. 3년짜리, 4년짜리 그 요즘에는 이 정도고 변동금리는 이 정도면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맞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미래 예측을 하고서 선택을 하시면 누가 좋냐? 은행과 저만 좋아요. 불필요한데 5년 고정하면은 저희 커미션이 커서 좋고 페널티 몇만 불 내시면 은행이 좋아요. 2020년도 3월 달에 코비드 딱 터지자마자 가장 많은 질문은 저 고정금리인데 변동금리로 갈아타면 안 돼요? 제 친구 1.2%인데 1.3%인데 제 몰개지는 3.6%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그래요. 3.6% 페널티 내고 파괴를 해서 변동금리로 갈아타시면 결국에는 세이빙 하시는 만큼이 페널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마켓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마켓에서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뭐 책임지라는 거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조금만 그냥 이렇게 변동금리랑 고정금리가 요즘에 최초로 뒤바뀐 시대예요. 원래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싸야 되는 게 맞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프라임 금리 올랐다는 거는 지구상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고정금리의 상품은 변동금리, 프라임 금리의 기준을 하지가 않습니다. 고정금리의 상품은 단순히 은행의 상품이에요.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품이에요. 즉 은행에서는 내가 원하면 3%할 수도 있고 5%를 할 수도 있고 6%를 할 수도 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은행에서도 이 프라임 금리의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원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프라임 금리가 떨어지든 고정 금리가 다시 올라가든 뭔가의 변수가 있을 건데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고정 금리가 5% 후반대까지도 올라갔었어요. 5.5%, 5.6%. 근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에 3년짜리 4.7%, 5년짜리 4.8% 나와요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대출 주는데 그거는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은행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은행이 안전자산이 늘어나요. 변동금리는 3개월치의 이자만 내고서 뺄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변동금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고정금리에 있으면 은행에서 자기네들의 확실한 계란이라고 치면 바스켓에 잡아놓겠다는 거죠. 이만큼을 잡아놓겠다라는 은행의 그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 확실한 프로덕트가 고정금리다 보니
그걸 디스카운트를 해서 많이 파는 거예요. 네. 안전하니까. 네. 은행 금리의 예측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려면은 현재 나와 있는 1, 2 단기간 이자율과 장기간 이자율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장기 이자율이 높다. 100% 올라가요. 근데 낮다. 내려간다요. 틀릴 수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 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도승준 씨의 그러니까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안 좋아요. 무조건 한국 하체같이 뭐 신체 포위각서 같이 돋보실 거예요. 코끼틀남이 대출이 더 나와요.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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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강력한 부동산 서비스 팀하우스.